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주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광주의 한 대안학교 학생 2명이 저수지에 빠져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한 학생이 물에 뛰어지자 다른 학생이 구하려다 함께 변을 당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광주의 한 초등학교에서 초등학생이 갑자기 내려온 방화문에 깔려 중태에 빠져 경찰이 방화문의 오작동 여부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광주시가 명예시민증을 준 기관장으로부터 특별한 도움을 받으려는 노력도 없이 받은 기관장들이 지금은 어디에서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추적해봤습니다. 광주시는 앞으로 더 적극적으로 명예시민증을 수여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대학 교수들의 논문 표절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지만 대학의 검증 시스템은 여전히 허술하게 작동하고 있습니다. 광주의 한 대안학교에 다니는 학생 2명이 저수지에 빠져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물에 빠진 학생을 다른 학생이 구하려고 하다가 함께 변을 당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송정근 기자입니다. 119 구조대원들이 손전등으로 저수지 이곳저곳을 살핍니다. 사람이 저수지에 빠졌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구조대원들이 시신을 수습하고 있는 겁니다. 어젯밤 9시쯤 광주시 광산구 삼도동의 한 저수지에 10대 2명이 물에 빠졌습니다. 학교 인근 저수지에 빠진 이들은 신고가 접수된 지 1시간 만에 숨진 채로 발견됐습니다. 광주의 한 대안학교 학생인 고등학교 3학년 19살 김모구는 물에 빠지기 1시간 30분 전쯤 기분이 나쁘다고 말한 뒤 홀로 기숙사를 빠져나왔습니다. 통금 시간이 지나도 김군이 돌아오지 않자 같은 학교 학생인 중학교 3학년 16살 진모군이 김군을 찾아 나섰고 김군이 갑자기 저수지로 뛰어들자 이를 구하기 위해 진군이 물에 들어가면서 함께 변을 당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 명이 이제 걸어 들어가 물속으로 걸어 들어가니까 나이 어린 애가 따라 들어가는 거야. 자꾸 이렇게 팔을 붙잡으니까 이렇게 쳤어. 그러면서 그 순간에 물이 이제 깊으니까 그대로 빠져가지고 꼬였거든요. 경찰은 김군이 물에 빠지기 전 음주를 한 사실을 확인했다며 학교 관계자들을 상대로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송정근입니다. 광주의 한 초등학교에서 남자 초등학생이 방화문에 깔려 중태에 빠졌습니다. 갑자기 화재 경보기가 울리면서 방화문이 내려왔다는데 경찰이 정확한 경위를 조사 중에 있습니다. 김철원 기자입니다. 광주의 한 초등학교에서 화재 경보음이 울린 건 오늘 낮 1시쯤입니다. 복도 천장에 설치된 방화문이 갑자기 내려오면서 8살 원모군이 깔렸습니다. 순식간에 벌어진 사고에 원군은 의식을 잃었고 현장에 있던 학생들이 교사에게 곧바로 알려 119에 신고했습니다. 주변 선생님들 모여서 이렇게 올려보려고 했으니까 그게 좀 강하죠. 내가 이제 의식이 없는 것 같으니까 심폐소생술하고. 사고 직후 가슴을 심하게 다쳐 질식 증세를 보인 원군은 병원으로 옮겨졌고 한때 심정지 상태에 빠지는 등 중태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불이 나지 않은 상황에서 느닷없이 화재 경보기가 울리면서 방화문이 작동한 것으로 보인다는 학교 관계자들의 말을 토대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방화문에 기계 결함이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국과수도 정밀 감식에 들어갔습니다. 사고가 난 초등학교는 사고 이틀 전 소방 점검을 마쳤고 당시에는 이상이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김철원입니다. 출근길에 우산 챙기셔야겠습니다. 전국적으로 봄비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특히 일부 남해안에는 호우주의보가 내려진 가운데 시간당 10mm 안팎의 강한 비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광주와 전남 내륙에는 10에서 30mm의 비가 오다가 낮부터 차츰 그칠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광주가 15도 안팎으로 어제 같은 시각보다 4, 5도가량 높고요. 한낮에는 19도까지 오르면서 어제보다 3도가량 기온이 내려가겠습니다. 현재 기온입니다. 영광 15.5도, 나주 15.6도로 비교적 포근하게 시작하고 있고요. 한낮에는 어제보다 2도에서 4도가량 기온이 내려가겠습니다. 곡성 구례 19도, 보성 18도, 고흥 19도가 예상됩니다. 날씨였습니다. 광주 명예시민증이 남발되는 것은 물론 로비나 보험용으로 성격이 변질됐다는 뉴스 집중적으로 보도해드렸는데요. 기관장 출신의 명예시민들이 지금 어디에서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추적해봤더니 시민증의 성격이 더 분명해졌습니다. 김인정 기자입니다. 광주를 거쳐간 기관장들에게 명예시민증을 줄 수 있도록 지난 2011년 조례를 개정한 광주시. 중앙부처에 가 계시더라도 우리 광주시를 위해서 좀 많은 지원을 해달라는 뜻에서 그분들에게 시민증을 주고 있습니다. 기관장 출신의 명예 광주시민 20명이 지금은 어디에서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알아봤습니다.
먼저 검사장과 법원장 등 법조계 인사들입니다. 11명의 명예시민 중 2명은 헌법재판관, 1명은 국민권익위원장을 맡고 있고 고등법원장 2명, 검사장 1명 등 모두 8명이 정부와 사법부의 요직을 맡고 있습니다. 명예시민 출신의 군 인사 중에는 공군 참모총장과 공군 작전사령부 부사령관, 합동군사대학 총장 등이 있습니다. 광주시 예상대로 명예시민 대부분이 승진과 함께 요직에 앉았습니다. 실제로 광주에 대한 각별함이 생겼다고 말하는 기관장 출신 명예시민도 있었습니다. 시민증을 집에 갖다 놓고 그걸 매일 보니까 왔다 갔다 하면서 광주에 대한 생각이 또 달라지긴 합니다. 뭐 아무래도 좀 애정이 생긴다. 명예시민증을 준 뒤에는 광주시가 현안을 특별히 상담한 적도 없고 도움을 청한 적도 없었다고 말합니다. 활용이나마 제대로 했는지 의문스럽다는 겁니다. 명예시민 위촉 이후에 어떤 식으로 활용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지만은 아마 그렇게 활성화되어 있다는 느낌을 주지는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러다 보니 광주시를 위한 투자가 아니라 시장을 위한 투자나 보험 성격은 아니었나 하는 의구심마저 들게 만듭니다. 바람직하다고 모두가 할 수 없는 부분, 그런 부분으로 광주 시민들의 또는 광주시의 명예를 잘못된 방향으로 이끌어가고 있지 않는가. 이와 관련해 광주시는 다른 시도에서도 민선 이후 명예시민증 수여자가 크게 늘었을 뿐 아니라 기관장에게 주는 경우도 많다고 해명했습니다. 또 앞으로는 국내외 유력 인사들에게 명예시민증을 더 적극적으로 수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김인정입니다. 구청장 권한대행 당시 본인이 소유한 묘목을 구청에 판매하고 친척에게 환경미화원 채용 특혜를 줬다는 의혹을 사고 있는 광주 동구 부구청장이 직위 해제됐습니다. 김성환 광주신임 동구청장은 홍모 부구청장이 사표를 제출하자 이를 반려하고 직위 해제했으며 광주시는 감사관 2명을 파견해 제기된 의혹에 대해 감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사표 수리 여부는 감사 결과 뒤 결정될 것으로 알려졌으며 일각에서는 퇴임을 2달 남겨둔 홍 부구청장이 징계를 피하러 발빠르게 사표를 제출하자는 비판도 나오고 있습니다. 광주 지역 장애인 단체들이 장애인의 교육받을 권리를 보장하라며 천막농성에 들어갔습니다. 광주장애인교육연대와 장애인부모연대, 장애인차별철폐연대 등은 장위구 교육감이 공약으로 내세웠던 특수교육 예산 확대와 공립특수학교 설립 등의 정책이 실현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이들 장애인단체는 공교육을 책임지지 않고 있는 광주시 교육청이 구체적인 방안을 내놓을 때까지 천막농성을 이어가겠다고 밝혔습니다. 하고 싶은 일을 하면서 경제적인 성취도 함께 누린다는 건 쉽지 않은 일입니다. 장애인들에게는 더욱더 힘든 일이겠죠. 우리 지역 장애인들의 자립과 고용 환경을 이미지 리포터가 점검해봤습니다. 곱게 간 커피 가루를 내려 정성스럽게 잔에 담아냅니다. 섬세한 손끝에서 향긋한 커피가 탄생합니다. 바리스타 김영덕 씨는 근로장애인입니다. 손님이 많을 때, 맛있다고 할 때. 전문적인 일을 하면서 다른 사람들에게도 기쁨을 줄 수 있어 행복하다는 영덕 씨. 하지만 영덕 씨와 같은 경우는 장애인들 사이에 드문 일입니다. 광주에 거주하는 장애인 중 일하기를 원하는 사람은 427명. 이 중 절반 정도가 일자리를 갖고 있습니다. 생각보다 취업률이 높아 보일 수 있지만 알고 보면 단순 반복 노동이거나 비장애인을 보조하는 게 대부분입니다. 자력으로는 안정적인 생계를 꾸리기 어려운 겁니다. 전문적인 분야이기보다는 조금 보조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부분이 좀 많이 있습니다. 장애인들도 조금만 도움을 받으면 다양한 근로 환경에서 자립할 수 있습니다. 한 자치구가 운영하는 컴퓨터 자격증반. 이곳에서 교육을 받은 장애인 2명이 사무직 취업에 성공했습니다. 자격증도 있으니까 좋은 곳에 취업하게 될 거라고 생각해요. 정부는 장애인 고용을 촉진하기 위해 지난 1990년부터 공공기관의 의무 고용 비율을 정하고 일반 기업에는 여러 인센티브를 제공해왔습니다. 하지만 장애인들도 원하는 일을 하며 보람을 느끼는 사회는 아직 멀어 보입니다. MBC 뉴스 이미지입니다.
여수 원도심 일대가 테마거리로 잇따라 개발되면서 이곳을 찾는 관광객이 크게 늘고 있습니다. 원도심에는 이를 바탕으로 게스트하우스와 카페, 식당 등 골목 상권이 속속 형성되면서 원도심 활성화의 청신호가 되고 있습니다. 김종태 기자입니다. 여수 엑스포장 인근 공화동 거리. 얼마 전까지만 해도 지저분하고 남루하던 골목이 말끔히 단장됐습니다. 젊은 관광객들이 묵을 게스트하우스들이 속속 들어서면서 낭만의 거리로 변했습니다. 엑스포장과 이순신 광장, 오동도로 있는 관광 동선에 위치해 주말이면 방구하기가 힘들 정도입니다. 관광객이 늘면서 게스트하우스 주변에는 여수만의 차별화된 맛을 느낄 수 있는 식당들도 성황입니다. 이 맛집은 옛 여수 사람들이 즐겨 먹던 밥상을 메뉴로 항상 외지 관광객들로 만원입니다. 게스트하우스나 식당 같은 것도 잘 돼 있고 교통수단도 잘 돼 있어서 젊은 분들도 와가지고 여행하시기에 불편함은 없는 것 같아요. 진남광과 이순신 광장 주변 골목 시장에도 소자본으로도 창업할 수 있는 브런치 가게들이 큰 폭으로 늘었습니다. 동백꽃을 본떠 수제 반죽으로 와플을 파는 가게는 물론 거북선 모양의 앙금빵을 만드는 곳도 인기 절정입니다. 이게 골목이잖아요. 그래서 일부러 찾지 않으면 여기가 좀 찾기가 어려운 동네거든요. 그래도 저한테 직접 전화를 걸어서 여기가 어디냐고 직접 여쭤보시고 찾아오시는 분들이 많아요. 여기에 멋진 해안 풍경을 조망할 수 있는 고소동 벽화마을에는 아기자기한 카페들이 들어서 멋스러움을 더하고 있습니다. 여수의 관광 트렌드에 맞춰 틈새 시장을 노린 원도심 골목 상권이 빠르게 형성되고 있는 것입니다. 여수 원도심 지역에 젊은 관광객들이 이렇게 많이 몰리면서 상권이 활성화되고 있고 거기에 따라서 자연스럽게 창업으로 연결되면서 원도심 상권이 활성화되고 있습니다. 주민이 떠나가는 원도심을 관광 자원화하며 다시 살기 좋은 터전으로 만드는 작업. 침체된 상권을 새로 살리는 일부터 시작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종태입니다. 광주 상무 금요시장의 노점상 단속 문제로 충돌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광주시민단체협의회는 오는 22일 광주 서구청이 상무 금요시장 노점상에 대한 강제 집행을 예고하고 있다며 단속에 앞서 대화와 상생 방안을 마련하라고 요구했습니다. 광주경실련도 노점상 철거 과정에서 혹시라도 불상사가 생기지 않도록 노점상과 대화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라고 촉구했습니다. 5월부터 7월 사이 광주 남남 지역에 입주가 시작된 아파트가 5,800가구에 이릅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광주에서는 5월에 광주 효천 2지구의 10년 임대 아파트 532가구를 비롯해 용봉 도나우타운 228가구 등 두 곳에서 입주가 시작됩니다. 6월에는 송정역 센트럴시티와 월남지구 호반베르디움, 7월에는 삼각동 엘리체 프라임의 입주가 시작될 예정입니다. 전남에서는 5월 나주의 대방노블랜드 2차 아파트와 영무 예다움, 순천 골드클래스, 광양 덕진 광양의 봄 아파트가 입주민을 맞을 예정입니다. 금남로 한복판에서 이번 주말 문화축제가 열립니다. 네, 예술인들과 시민들이 어울려 즐길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이 8개월 동안 펼쳐진다고 하는데요. 김일용 문화정책실장과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이번 주 토요일에 프린지 페스티벌이 열린다고 하는데 어떤 축제인지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프린지란 말처럼 주변 내각이라는 뜻인데 이 원래는 영국에서 이제 에딘버러 국제 프린지 페스티벌에 개최되는데 거기에 초청받지 못한 8명의 작가들이 그 길거리와 교회를 오가면서 각종 공연들을 펼쳤던 이런 형식과 장르의 구분 없는 이런 대안적 문화 축제였거든요. 그래서 광주에서는 우리 광주 국립아시아문화전당 프린지 페스티벌은 전당이 개관된 이후로 전당의 어떤 활성화를 위해서 저희들이 이번 4월 23일부터 11월까지 매월 둘째, 넷째 주 토요일에 오후 2시부터 7시까지 이렇게 해서 거기에 공연, 연극, 또 무용, 또 댄스, 또 시민들 체험 프로그램, 또 아시아 각국의 어떤 문화를 즐길 수 있는 그런 내용들로 해서 다양하게 펼쳐지는 일종의 토요 상설 길거리 극장 또는 문화 난장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네, 서울과 제주를 비롯해서 다른 여러 지역에서도 펼쳐졌다고 들었는데요. 이 축제가 광주에서 준비가 된 계기가 있을까요? 특별히 이제 약간 용어상으로 프린지 페스티벌 용어 자체가 일반 명사이기 때문에 그렇지만 서울과 다른 데하고 내용은 전혀 다르고요. 저희들은 용어만 차용한 것이고 저희 광주에는 사실 축제하면 2년마다 하는 이제 비엔날레가 있고 충장축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들이 이제 상설로 하는 건 아니고
또 도심 곳곳 생활 속 곳곳에서 이루어지는 거 아니고 약간 생활 거리가 좀 떨어진 곳에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당 개관 이후에 또 광주 시민들과 또 관광객들이 한꺼번에 즐길 수 있는 어떤 그런 도심 속의 축제가 필요하다고 봤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시작을 하게 됐고요. 또 전당에 이제 당초에 이제 개관했습니다. 아직까지는 폭발력이 아직 미흡한 상태이기 때문에 네. 저희들이 나름대로 즐길 수 있는 거리를 만들어서 전당도 좀 도와주고 전당 도우미로서 이렇게 하고 저희들이 또 문화와 예술이 그동안에 관광과 따로 놀았습니다. 그래서 그 축제로 만들면 이게 문화예술은 그동안에 각자 생활 영역에서 이루어졌고 관광은 또 그 별도로 영역이었고 그런데 이게 우리 남도가 가지고 있는 빛골이 가지고 있는 문화예술 자원들을 바로 관광으로 연결하는 그 개념을 통해서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준비했습니다. 네. 또 저희 또 작년부터 저희 시장님께서 이런 말씀을 많이 하셨어요. 문화라는 것은 엮어내는 것이다. 가지고 있는 것들을 하나하나 시줄로 날줄로 엮어내서 어떠한 하나의 어떤 비단을 만들어내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광주가 가지고 있는 것이 얼핏 보기에 큰 뭐 대형 건물, 건축물은 없지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전통 문화 자원들을 이렇게 하나하나 엮어내면 그것들이 다른 지역 사람들한테 큰 매력거리로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저희들이 직접적으로 하게 됐습니다. 네. 이번엔 그러면 프로그램들이 우리 지역 색깔 또 우리의 색깔을 제대로 나타내야 될 것 같은데요. 어떤 게 있습니까? 네, 저희들이 우선 이번에 첫 번째 그 도시 행사 자체의 브랜드 네이밍을 만들면서 공모를 통해서 최종적으로 오메 광주, 오메 좋은 거 광주 이런 개념의 브랜드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오메라는 건 우리 광주 아주 기분이 좋을 때 자연스럽게 나오는 감탄사 네.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 속에는 오메 좋은 거, 오메 멋진 거, 오메 장한 거, 네. 오메 만난 거 뭐 이런 것들이 다 포함된 건데 우리 남도 지방 특유의 감탄사이면서도 어떤 감탄사입니다. 그래서 그 안에 그런 내용들을 저희들이 녹이려고 노력했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광주는 예양이기 때문에 그런 예양의 전통 향기와 또 신세대가 혈문과 꿈이 역동하는 그 청춘의 도시이기 때문에 전통적 요소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인방울 판소리도 여기서 들을 수 있고 광산 농악도 들을 수 있고 또 칠석 고싸움 놀이도 볼 수 있고 이런 전통적 요소. 네. 그다음에 이제 신세대들 끼는 댄스, 아이돌 콘서트, 플래시몹, 뭐 아까 말씀드린 오메 댄스 네. 이런 것들도 여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이게 아시아를 품은 예술의 숲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문화전당과 협업도 통하고 아시아 각국의 공연단 또 유학생 초청 프로그램도 운영할 거예요. 또 미향이기 때문에 광주는 이 주변에 행사장 주변에 행사장 안에도 그렇고 여러 가지 먹거리도 풍성하게 푸드 카페 등 또 준비를 했고요. 네. 예술거리, 대니예술야시장까지 포함해서 이 금남로, 충장로 1호이 전체적으로 그러한 전통을 느낄 수 있는 거리가 될 거고 또 지역 상인들과 함께 저희들이 지역 상인들의 도움이 돼야 되기 때문에 네. 금남로, 충장로 상인들을 중심으로 위원회를 조직했고 그분들의 도움이 되기 위해서 이제 에스컬레이터 설치를 하고 또 판매대도 지원하고 그분들이 직접 판매 점원도 지원하고 이렇게 네. 해서 저희들이 지역 상인과도 함께 가는 프로그램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뭐 참여를 희망하는 시민들이라든가 예술가들은 뭐 직접 자유롭게 그냥 참여 신청을 하면 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특별히 토요일 오후에 2시부터 금남로에 나오시기만 하면은 네. 요즘 봄꽃 축제도 있습니다만은 도심 속의 문화의 축제 또 웃음꽃 축제를 보고 체험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아침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논문을 수차례나 표절하고 여기에 막대한 연구비까지 허위로 타낸 혐의로 한 대학 교수가 경찰에 입건됐습니다. 이 밖에도 수많은 논문이 표절 의혹에 휩싸여 재판이 진행되지만 대학의 검증 체계는 허술하기만 했습니다. 보도에 문영철 기자입니다. 순천대 교수 47살 김모 씨가 지난 2012년 발표한 논문 내용입니다. 이보다 10년 먼저 쓰여진 다른 사람의 것과 내용이 같습니다. 또 다른 논문에서도 이 같은 부분들을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표절이나 중복 게재 등으로 확인된 건 이번 사건에서만 모두 8편. 이 같은 표절 논문과 관련해 김 씨는 대학 측으로부터 모두 2천만 원이 넘는 돈을 연구활동비 명목으로 받아 챙겼습니다. 인용된 양 또는 질이 정당한 범위를 넘어서 표절 논문으로 확인이 되어서 지원금도 반환하게 된 것입니다. 김 씨는 이번 사건 외에도 논문 16편을 표절하고 수천만 원의 연구비와 성과급 등을 부정수급한 혐의로 현재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김 씨는 지난 10년간 모두 100여 편의 논문을 발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대학 측은 이 같은 실적을 보고 전임 강사였던 김 씨를 조교수와 부교수로 잇따라 승진시켰습니다.
그 학회제 전문가들이 그 논문을 심사를 해서 문제가 없다고 해서 게재를 시켜준 건데, 근데 사실은 그런 업무를 할 수 있는 인력도 상당히 부족하고. 김 씨는 사건이 진행 중이라며 명확한 입장을 밝히지 않았습니다. 대학 측은 수사와 재판 결과를 지켜본 뒤 김 씨에 대한 징계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지만 허술한 검증 체계에 대한 지적은 피할 수 없게 됐습니다. MBC 뉴스 문형철입니다. 검찰이 박준영 당선자를 피의자 신분으로 입건해 수사하고 있습니다. 서울 남부지검 형사 6부는 박준영 당선자가 신민당 대표 시절 공천 과정에 힘을 써보겠다며 당 사무총장이던 64살 김모 씨로부터 수억 원을 받은 정황을 포착하고 박 당선자를 입건하는 한편 당선자의 자택을 압수수색했습니다. 이에 앞서 검찰은 박 당선자에게 3억 6천만 원 상당의 금품을 전달한 혐의로 김 씨를 구속했고 조만간 박 당선자를 소환 조사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기아 타이거즈가 삼성과 2차전에서 1대2로 패했습니다. 기아는 어제 광주에서 치른 삼성 라이온스와의 경기에서 연장 승부 끝에 박찬호의 송구 실책으로 경기를 내줬습니다. 기아는 연장 10회 초 맞은 1사 1삼루의 위기에서 유격수 박찬호의 악송구가 1루 뒤로 빠지면서 결승점을 내줬고 결국 패했습니다. 과학의 달을 맞아서 우리 지역 곳곳에서 아이와 어른 모두가 과학과 친해질 수 있는 과학 프로그램들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광주 교육과학연구원에서는요, 부모와 함께하는 과학체험교실을 운영할 예정인데요. 이 가운데 오늘 27일에는 전통문학원에서 민화 액자 만들기와 미니 화분 만들기 체험을 할 수 있습니다. 또 이날 무등현대미술관에서는 미디어 아트와 빛을 이용한 체험 프로그램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국립광주과학관에서는 응답하라 사이언스라는 봄 과학축제를 열고 있는데요. 다음 달 중순까지 열리는 이 축제에서는 우리나라 과학 발달을 한눈에 볼 수 있고요. 미니 드론 체험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즐길 수 있습니다. 어렵게만 느껴지는 과학을 다채로운 체험 프로그램들과 함께 온 가족이 즐겨보는 건 어떨까요? 카드뉴스였습니다. 광주 광산구가 주민에게 불편을 주는 규제를 찾아내 시대 변화를 반영하기 위해 찾아가는 자치법제 협업센터를 열었습니다. 곡성경찰서가 청소년의 탈선과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 지역 안에 있는 빈집 130여 곳을 수색했습니다. 영광예술의 전당에서 제34회 전남연극제 개막식이 열렸습니다. 나주시가 일자리 창출을 위해 경비와 천연염색 전문 과정 등 맞춤형 교육에 나섰습니다.